어서 와. 본적 없는 왔어. 그럼 슬슬 출발하자. 자비의 쪽 사람들이 곧 여기 와서 촬영을 시작할 거야. 넌 어때? 예전에 살던 집 위치는 좀 알아냈어? 대략적인 위치를 몇 군데 연산해놨어. 거기서 샘플을 채취와서 장비로 분석하면 정확한 위치랑 입구를 알아낼 수 있을 거야. 좋아. 그럼 출발하자. 고생했어. 이 정도면 충분해. 이제 돌아가자. 자비 쪽도 촬영이 거의 끝났을 거야. 아직 시간이 이르니까 운 좋으면 오늘 안에 알랭이랑 살던 곳을 찾을 수도 있겠어. 너 기분이 좋아 보여. 그래? 그냥 프로세스의 오류가 해결될 기미가 보여서 한숨 돌린 걸지도. 됐어. 잡담은 이쯤 하고 움직이자. 그리고 오늘은 선체 연문으로 올라가자. 가판으로 갔다간 촬영팀이랑 마주칠 수도 있어. 좋아. 이제 분석 결과만 기다리면 돼. 모처럼인데 너희가 배 아래쪽 수족관을 어떻게 꾸며놨는지 구경이나 해볼까? 꽤 공들이는 것 같던데. 조금씩 예뻐지는 걸 보면 엄청 뿌듯하거든. 오, 제법 그럴싸하게 꾸며놨네. 저 물고기들은 우리가 처음 물속에 들어갔을 때 잡아온 거지? 기억나? 마음에 들어? 그럭저럭 나쁘지 않네. 말투를 보니까 완전 마음에 든 것 같은데? 너희는 이게 그렇게 좋아? 성취감 때문인가? 그리고 예쁘잖아. 금방 사라져버릴 것들인데도? 그게 무슨 뜻이야? 몰랐어? 폰티날리아 축제가 끝나면 이 배는 다시 메로피드 요새로 돌아가. 2층도 더는 수족관이 아니게 돼. 그건 알지만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꾸며봤자 축제가 끝나면 전부 사라진다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내버려둘 수는 없잖아. 그거야말로 오히려 낭비지. 어차피 잃게 될 거라면 굳이 애써 가꾸는 이유가 뭐야? 그건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얻은 것들은 남으니까 그건 대체될 수 없는 단 하나뿐인 거야. 그럼 그걸 잃었을 때는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 과정에서의 즐거운 추억을 안고 계속 살아갈 거야. 그래!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겠어. 우리는 즐거운 면을 보고 살아야 해. 생각해봐. 이 멋진 광경이 영화에 찍혀 영원히 남게 됐잖아? 나중에 그걸 돌아봤을 때 즐거운 기억만 떠오르게 된다는 거야? 바로 그거야. 과정에서의 즐거운 면을 본다라. 여행자? 너희 벌써 돌아왔어? 무슨 일이야? 왜 우릴 보고 큰일이라도 난 것 같은 표정을 지어? 어느 쪽으로 왔어? 왜 가판 쪽에서 너희를 못 봤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빨리 기호틴 좀 숨겨줘. 촬영팀이 곧 여기로 온대. 뭐? 이 시간이면 촬영 끝나고 돌아갔어야 하지 않나? 그게 오늘 촬영 중에 사고가 좀 생겨서 일정이 밀렸어. 너희가 돌아오기 전에 알려주려고 일부러 가판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빨리 선장실로 가. 지금 안 가면 진짜 마주친다고. 위쪽 촬영이 겨우 끝났네. 이게 다 그놈의 바닷바람 때문에 장비가 부러져서 그래. 이미 늦은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지.
일단 여기서 숨을 만한 곳을 찾아봐. 여기서? 대체 어디로 숨으라는 거야? 저기 상자가 있다. 얼른 저 안에 숨어. 뭐? 내가 왜? 다음 장면도 화장해야 해? 진짜. 어디 보자. 가볍게 선만 보면 되겠네. 여행자랑 페이몬? 웬일로 왔어? 오늘 볼 일 있어서 휴가 낸 거 아니었나? 그게 일이 생각보다 빨리 끝나서 일찍 돌아왔어. 그보다 너희는 아직 촬영 안 끝난 거야?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촬영 도중에 돌발 상황이 있어서 샤를로트 쪽도 영향을 받았어. 잠시 후에 이 수족관을 같이 써야 할 것 같아. 그거 참 안 됐네. 여러 가지 의미로 말이지. 그럼 우리도 도와줄게. 빨리 끝내야 다들 일찍 쉬지. 그래, 좋아. 고마워. 샤를로트 너희부터 촬영해도 돼. 너희는 밤에 야외 촬영도 있잖아. 정말 감사합니다, 프리나 감독님. 아니야, 이게 뭐 별거라고.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해야지. 다들 서둘러서 카메라랑 조명 세팅 마무리해주세요. 배우분들도 대사 제대로 숙지하시고요. 이번엔 한 번에 끝냅시다. 자, 각자 위치로 3, 2, 1, 액션! 그래서 결말은 이렇게 된 거야. 하지만 성 게르마누스 공장님이 떠나실 때 이 모든 게 돌이킬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대사 어디서 들어봤는데? 술식진을 연구할 때 봤던 그 소설이군. 그는 기계 쪽에서만 천재일 뿐 다른 분야에서는 평범한 사람에 불과해. 어라? 방금 잡음이 들어간 것 같기도? 됐다! 편집할 때 잘라내면 되겠지. 자코바 씨, 제가 공범인 것처럼 말하지 마세요. 좀 살살 쳐! 이 상자는 안 튼튼하다고! 이래서 내가 태엽 장치를 너무 믿지 말라는 거야. 인간과 달리 장치에는 마음이 없거든. 마음? 그래, 영혼이나 자유의지라고 불리기도 하지. 그건 한 사람의 정체성이자 유일한 존재라는 증거야. 하지만 사람들은 보통 기계에 영혼이 없다고 여겨. 내 감정 모듈은 완벽하다며. 그건 진짜 감정과는 달라. 나한테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 아니, 생각이 아니야. 난 너에게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아. 문제는 그 마음이 어떤 모습인지 네가 스스로 아느냐지. 당신은 추리를 잘 모르시는군요. 짜증나 죽겠네. 내가 왜 상자 안에 갇혀서 이 고생을 해야 하는 거야? 결국 시계는 고요한 세월과 함께 흘러가고 물고기는 맑은 물결 속에서 헤엄친다. 아무리 거창한 꿈이라도 이렇게 쓸쓸하고 조용히 막을 내리기 마련이다. 이번 씬은 꽤 길었네. 어땠어, 감독? 한 번만 더 시켜봐. 당장 상자 뚜껑을 뒤집어 버릴 테니까. 잡음이 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연기는 다들 좋았어요. 오케이입니다. 우와, 드디어 이 상자에서 나갈 수 있겠네. 드디어 우리 차례다. 카메라맨, 우리 카메라 세팅해줘. 이번 장면은 여주인공이 이국의 수족관에 와서 친구와 함께했던 시간을 떠올리는 내용이야. 조명 담당, 분위기 잘 맞춰줘.
교대하는 틈에 산드로네를 빠져나가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어떡하지? 다들 파이팅! 저흰 다음 촬영지로 가볼게요. 다들 정숙! 촬영 시작할게. 콜롬비나, 준비됐어? 콜롬비나? 그 애가 좋아할 것 같은 물고기네. 빨리! 이대로 촬영 시작해! 무리를 따라 먹이를 찾지도 않고 다른 물고기를 잡아먹지도 않아. 바다 위의 폭풍이 자신과 무관한 것처럼 정원 같은 산호 사이에 그저 조용히 머물 뿐이지.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 애는 결국 폭풍 앞에 섰어. 그래서 난 이야기가 틀렸다고 생각해. 그 애는 우리와 같아. 똑같이 마음이 있어. 콜롬비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저기, 컷! 콜롬비나! 왜 그래?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방금 뭔가 느껴져서. 잠깐 쉬었다 갈까? 오늘 촬영 분량이 좀 많긴 했지? 방금 장면은 엄청 자연스러웠어. 재촬영 없이 바로 써도 될 것 같아. 고마워, 프리나 감독. 하지만 이제 괜찮아. 계속하자. 정말? 알겠어. 그럼 간단하게 분위기용 컷 몇 개만 더 찍고 다음 야외 촬영지로 이동하자. 휴, 이번엔 진짜 끝났다. 답답해 죽는 줄 알았네. 산드로네, 괜찮아? 멀쩡하니까 걱정 마. 이제 분석 결과를 확인하러 가자. 내 옛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야. 다 왔어. 이 근처야. 방수 장치를 가동할 테니까 조금 옆으로 나와. 그런 장치도 있어? 그때 알랭은 르네처럼 폰타인의 수위가 상승할 거라는 사실을 진작부터 예상하고 있었어. 그래서 자신의 기술로 은거지 주변에 간단한 방수 시설을 만들어뒀지. 그때 난 물이 차오르면 집을 옮기면 되는데 뭐하러 그러냐고 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 결국 그 사람 말이 맞았네. 좋아, 방해되는 퇴적물은 다 치웠어. 첫 번째 수문 장치를 가동해봐. 중간에 빈 공간에 물이 차오를 거야. 됐어. 이제 두 번째 수문 앞에 배수 장치를 가동하면 여기가 다시 빈 공간이 될 거야. 여기가 네가 예전에 살던 곳이야? 엄청 예쁘다. 정원도 있어. 여기 살던 시절엔 내가 화분이랑 꽃밭을 돌봤어.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여전히 잘 자라고 있네. 날이 맑을 때면 나는 알랭이 휠체어를 끌고 산책을 나갔어. 플로니아도 데려가서 같이 걸었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 셋 중에 멀쩡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건 나뿐이었어. 플로니아는 툭하면 중간에 멈춰서서
내가 구하러 가야 했거든. 조용하지만 즐거웠어. 반복적이었지만 따뜻했지. 마치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에 사는 것 같았어. 물론 일방적인 착각에 불과했지만 죽음은 변함없이 종점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 자, 계속 밖에 서 있지 말고 안에 들어가서 얘기하자. 역시 여긴 내가 떠났을 때랑 똑같네.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응? 뭐? 너희가 이걸 어떻게... 아를레키노가 준 거구나? 너희... 다 봤어? 여기 적힌 건 대부분 아주 오래전에 쓴 거야. 심지어는 바로 여기 저 책상 앞에 앉아서 썼던 것들이지. 어차피 다 봤으면 그냥 너희가 가져. 난 기록할 게 생기면 새 노트를 쓰면 돼. 원하면 이 주변을 둘러보고 있어. 난 알랭이 말한 유산을 찾아볼게. 뭘 건드릴 땐 조심해. 만지는 건 상관없지만 그러다 먼지 쏟아지면 숨 막혀 죽는다. 커피, 찻잎. 이 사진 속 사람들 왠지 나치 이거. 이건 알랭이랑 르네가 아직 폰타인 과학원에 있던 시절에 찍은 사진이야. 그땐 둘 사이가 꽤 좋았거든. 말년의 알랭은 자주 벽난로 앞에 앉아 조용히 이 사진을 꺼내봤어. 그때 알랭의 표정은 죄책감과 그리움 사이 어딘가에 있었지. 알랭은 친구가 자신을 가장 필요로 할 때 도와주지 못한 게 가끔 후회된다고 했어. 그를 맡기라도 했어야 했다고 했지. 이건 알랭이 말년에 남긴 초안. 다르게 말해 낙서 같은 거야. 별로 중요하지 않은 편지들도 있고 떠날 때 정리하기 귀찮아서 그냥 놔뒀어. 내가 어릴 때 가지고 놀던 거네? 참고로 내가 말하는 어릴 때란 태어나고 몇 달 동안의 시간이야. 처음엔 알랭이랑 같이 했는데 내가 배우는 속도가 빨라서 알랭도 점점 나를 못 이기더라. 그래서 나중엔 플로니아랑 같이 했어. 딱 봐도 내가 잘할 만한 게임은 아니네. 전부 논리나 수학에 관한 퍼즐이거든. 내가 잘하는 분야지. 옛날 생각나네. 지금 한판 해볼래? 어디... 이걸로 하자. 최소한의 횟수만 움직여서 왼쪽에 있는 톱니바퀴를 반대편으로 옮기는 게임이야. 단, 반드시 더 작은 톱니바퀴가 위에 있어야 해. 횟수를 좀 많이 쓰긴 했지만 뭐 나도 처음엔 그랬어. 하다 보면 감이 잡힐 거야. 어때? 이 게임 마음에 들어? 이런 게임에 소질이 있나 보네. 다음엔 다른 수학 퍼즐도 같이 해보자. 이건 원래 알랭의 작업대였다가 나중엔 내 작업대가 됐어.
플로니아도 나도 전부 여기서 태어났지. 알랭이 아직 거동이 가능할 땐 여기서 나한테 기계에 관한 지식을 많이 가르쳐줬어. 난 저쪽에 앉아서 조용히 듣다가 가끔씩 질문을 던지곤 했지. 나중에 알랭이 일어나지 못하게 되면서 여긴 내가 플로니아를 조정하는 장소가 됐어. 히히, 이 집은 네 과거의 추억들이 가득 담겨있는 느낌이야. 생활감도 느껴지고 되게 아늑해. 사람 사는 집 같지도 않은데 뭐. 벽난로에 불을 지피고 커피라도 한 잔 내려 마셔야 느낌이 나지. 그거 알아? 원래 이 집엔 기계식 피아노도 있었어. 알랭이 만든 거. 피아노? 우와, 엄청 분위기 있다. 알랭이 연주하는 건 거의 못 봤어. 나한테 가르쳐준 적도 없고. 아마 그땐 더 이상 연주할 몸이 아니었겠지. 그래도 난 금방 익혔어. 음악이랑 수학은 비슷한 구석이 있거든. 음악 이론도 수학처럼 규칙만 파악하면 하나도 어렵지 않아. 난 알랭이 수집해둔 클래식 음악을 좋아했어. 악보 속 화음과 선율이 마치 수학 퍼즐 같아서 흥미로웠거든. 직접 작곡을 해보기도 했지. 하지만 나중엔 음악 소리조차 신경에 자극이 될 정도로 알랭의 상태가 안 좋아져서 피아노를 처분해버렸어. 그땐 피아노가 집집마다 하나씩 있는 물건인 줄 알았어. 그런데 세상 밖에 나가보니까 제대로 된 피아노는 몇 대 있지도 않더라. 이런 얘기는 이쯤 하자. 유산은 아마 안쪽 방에 있을 거야. 짐을 정리할 때 알랭의 개인 물품만큼은 손대지 않고 그대로 놔뒀어. 이 상자 뒤에 숨겨진 칸이 있잖아. 톱니바퀴랑 기계가 연동되는 구조까지. 도난방지용인가? 알랭의 습관을 생각해보면 아마도 이렇게 하고 다시 이렇게 해서. 그럼 그렇지. 역시 난 천재야. 어디 보자. 이건 상자인가? 한번 열어봐. 꽤 묵직하네. 대체 뭘 얼마나 숨겨둔 거야? 응? 편지? 그리고 밑에는 잡동사니들이잖아? 다 별로 중요한 물건처럼 보이진 않는데. 아, 찾았다. 아마 이거겠지. 이건 블록? 다차원 입체 계산식 코어야. 알랭은 이걸 이용해서 나랑 플로니아만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저장하곤 했어. 이거랑 편지는 내가 살펴볼게. 너희는 잡동사니 좀 뒤져봐. 쓸만한 거 보이면 말해줘. 알았어. 여기 사진이 또 있네. 뒷면에 글도 적혀있어. 이건 네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화분을 만지던 모습이란다. 넌 꽃을 참 좋아하더구나. 이 꽃들처럼 씩씩하게 자라다오. 너 이때는 되게 해맑아 보인다. 지금이랑 분위기가 완전 달라. 너 그게 무슨 말이야? 평소에는 내가 사나워 보인다는 거야? 조금? 항상 누군가한테 짜증나 있는 느낌이랄까. 그건 짜증나게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 내가 괜히 성질내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지 마. 그래. 이건 또 뭐지? 어디서 찢어낸 원고지 같네. 오늘 또 수학 퍼즐을 하나 풀었다. 과학원을 수년간 괴롭혀온 어떤 기계 구조의 난제도 해결했다. 역시 난 천재다. 잠깐! 설마 그건... 결정했어. 앞으로는 나를 이렇게 부를 거다. 만물의 이치를 해석하는 태엽 공주. 그만 읽어!
그 페이지는 분명 찢어버렸는데. 이거 네가 쓴 거였어? 근데 왜 여기에 밑에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어. 얼마 전에 쓴 이 내용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 같더구나. 하지만 폐지 더미에서 이걸 발견하곤 차마 버릴 수가 없었단다. 부디 용서하렴. 얼른! 아이,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 누구나 이런 시절은 있는 법이잖아. 뭐래? 내가 쓴 거 아니거든? 난 이런 거 몰라. 플로니아가 쓴 거겠지. 입 다물어! 플로니아가 쓴 거라니까! 진짜 짜증나! 또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이제 그만 뒤져! 상자 제자리에 놔! 이 편지나 읽어야겠어. 나의 사랑스러운 태엽 공주에게. 너 한마디만 더 해?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내가 남겨둔 유산을 이미 받았겠지. 내 유품을 정리하다 우연히 발견한 건 아니었으면 좋겠구나. 예전에 내가 소원은 없냐고 물었던 거 기억나니? 지금의 너라면 그때와 다른 대답을 내놓을까? 어쨌든 너에게 또 하나의 선물을 남겨놨단다. 네 내면의 오류를 직시하게 해줄 계산식이지. 넌 여전히 그 존재를 그렇게 부르고 있겠지. 왜 이런 걸 남겼냐고 묻는다면 영혼에 대한 내 관점부터 이야기해야겠구나.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읽어다오. 물론 너라면 분명 그럴 거라고 믿는다. 나는 인간의 삶에 두 번의 탄생이 있다고 생각한다. 자연적인 탄생과 영혼의 탄생. 세상이 부여한 삶과 스스로 선택한 삶 사이에는 자아를 인지하는 단계가 필요하지. 우연히 탄생한 삶에 그저 떠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삶과 의미를 선택하는 것. 그게 바로 자신의 영혼을 인지하는 과정이야. 넌 나의 가장 자랑스러운 걸작이란다. 이 말은 예전에도 있었지.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너를 피조물이나 기계로 여긴 적이 없어.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너에게는 진짜 마음이 있으니까. 참고로 인간의 뇌는 극도로 정밀한 기계에 불과하고 사고는 그 연산의 산물이란 이론도 있단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너의 정밀도는 그 누구보다 뛰어나다고 할 수 있겠지. 어쨌든 마음의 구조는 너무나도 복잡해. 그건 이성적인 논리와 감성적인 정서가 서로 충돌하며 만들어지는 산물이지. 너의 연산 능력은 의식을 만들고 이성을 생성하기에 충분해. 하지만 그와 동시에 너는 그것과 충돌하는 무언가, 즉 감정을 느끼게 되지. 감정과 논리는 종종 모순을 일으키고 그 모순이 쌓여 네가 말하는 오류가 형성되는 거야. 네가 예전에 그랬지. 싫은 건 차고 넘치지만 특별히 원하는 건 없다고. 그건 마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육체의 통증만 느낄 뿐 그 형체를 온전히 파악하지 못하는 것과 같아. 내가 남긴 건 네 영혼의 형체를 볼 수 있게 도와줄 계산식이란다. 자신의 마음이 어떤 모습인지 알아야 더 잘 지킬 수 있는 법이지. 이 계산식을 쓸지 말지는 네가 선택하도록 하렴.
넌 자유로운 개체니까. 하지만 난 네가 어떻게든 마음을 찾아낼 거라고 믿는다. 넌 늘 배우는 게 빠르고 똑똑한 아이였으니까. 알랭. 우와, 난 괜찮아. 좋아. 이 계산식의 원리를 이해했어. 밖에서 이걸 쓸 거니까 나가자. 벌써 쓰기로 결정한 거야? 그럼? 애초에 나는 코어 속 오류를 해결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없어. 이건 내 문제야. 그래도 너희도 같이 볼래? 같이 보자니? 내가 처리해야 할 오류가 뭔지는 대충 알아. 알랭의 말대로 그건 내 과거 모순의 집합체야. 논리 연산에 억눌려 있던 감정의 산물이지. 그럼 그걸 처리한다는 건... 말 그대로야. 하지만 그러면 네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깊이 숨겨둔 속마음이나 비밀 같은 걸 우리가 전부 보게 될 텐데... 알랭의 말대로라면 난 곧 삶의 두 번째 탄생을 맞이하게 될 거야. 너희는 운 좋게 그걸 지켜보는 증인이 될 뿐이지. 게다가 너흰 내 일기까지 다 봤잖아? 이제 와서 뭘 보지 말라기엔 늦었어. 알았어. 진짜 괜찮은 거 맞지? 말 맞네. 나름 동료라고 생각해서 제안한 거야. 두 번은 안 물어봐. 됐어. 오글거리는 말 치워. 따라와. 술식진으로 간단한 술식을 구성할게. 내가 보고 듣는 걸 너희도 똑같이 느낄 수 있도록. 그거 우리도 알아. 시틀라리의 감각 공유 비술이랑 비슷한 거지? 감각 공유 비술? 역시 대샤먼답네. 그런 것도 가능하다니. 마법 비술도 기계 수학과 같은 이 세계의 법칙이야. 경로는 달라도 얼마든지 같은 결과에 도달할 수 있지. 이 얘기는 잊지 마자. 이제 시작할게. 최대한 조용히 있어줘. 내가 널 초대하긴 했지만 내 문제를 해결할 때 방해받는 건 질색이야. 여기가 내 내면의 모습인가? 아니, 정확히는 알랭의 계산식이 만들어낸 오류를 해결하기 위한 공간이겠지. 폐쇄된 공간? 주변 벽이 전부 거울이잖아? 드디어 왔구나. 이건 나? 과거의 나인가? 아니, 난 네가 말하는 그 오류야. 네 논리 현상과 상반되는 산물이지. 앉아서 얘기하지 그래. 이러면 다 됐군. 안녕. 내 목소리 들리니? 내 이름은 알랭 기오틴이야. 그립지? 여기서 보낸 시간들. 자, 이거 선물이야. 책? 노트? 네가 여기에 이것저것 기록해봤으면 좋겠어. 필요 없어. 시간 낭비야. 난 모든 걸 기억할 수 있으니까. 물론 그렇지만 난 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직접 골라 적어보길 바래. 단순히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라는 뜻이야? 일단은 그렇게 이해해도 좋아.
하지만 기록하는 과정은 자신의 영혼을 그려내는 과정이기도 해. 식물이 자랄 방향을 잡아주기 위해 지지대를 세우듯 기록을 통해 영혼이 성장할 방향을 잡는 거지. 무엇을 잊고 무엇을 남길지 선택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지를 스스로 결정하게 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내 생각은 여전히 그대로야. 필요 없어. 우린 여기서 태어나 여기서 살아왔지. 낮에는 화분을 돌보며 정원을 가꿨고 오후엔 방을 정리한 뒤 책을 보며 공부했어. 그러다 밤이 오면 난로가에 앉아 알랭이 들려주는 옛 이야기에 귀 기울였지. 알랭... 응? 왜 그러니? 지금 마시는 거 뭐야? 이건 커피야. 내 업무 효율을 높여주는 음료지. 나도 마셔보고 싶어. 그래. 여기. 써. 왜 나한테 미각 기능을 넣어둔 거야? 후각이랑 촉각도 그렇고. 글쎄, 나도 잘은 모르겠지만 그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느꼈어. 아마 여러 방식으로 삶을 느끼고 너만의 삶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겠지. 아... 써. 그래도 향은 나쁘지 않네. 그땐 이런 시간이 영원히 평온하게 흘러갈 줄만 알았지. 그게 불가능하다는 건 너도 알잖아. 그래서 뭐 이렇게 빨리 끝날 줄은 몰랐을 뿐이야. 그건 단순한 불운이었어. 정말 그럴까? 아니, 넌 똑똑히 기억하고 있잖아. 이건 겨우 시작에 불과해. 알랭이 커피 마시는 걸 보고 우리도 따라하기 시작했어. 그러다 보니 어느새 티타임을 여는 습관이 생겼지. 우습지 않아? 기계 주제에 인간처럼 살아가는 게. 그러네. 하지만 난 이러는 게 좋아. 맞아. 우린 이러는 걸 좋아하지. 여기 꽤 괜찮은데 모임하기 좋은 장소야. 이봐, 누가 설명 좀 해줄래? 왜 내 티타임에 초대받지도 않은 녀석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지? 응? 지나가다가 콜롬비나가 카피타노를 안내하는 걸 봤거든. 재밌는 조합이길래 따라와봤지. 아를레키노와 논의할 공무가 있어 콜롬비나에게 행방을 물었더니 여기로 와보라고 하더군. 나와 타르탈리아는 여기가 네 티타임 자리인 줄은 몰랐다. 사적인 시간을 방해했다면 사과하지. 금방 떠나도록 하마. 됐어. 방해하는 인간이 한둘도 아니고. 이제 익숙해. 온 김에 차나 한 잔 마시고 가. 거봐, 괜히 사양할 필요 없다니까. 고맙군. 오늘 무슨 날인가? 이렇게 북적이고 디저트를 넉넉히 사오길 잘했네. 카피타노? 안 그래도 티타임이 끝나면 찾으러 가려던 참이었다만. 신뢰가 많군. 티타임 자리에서는 공무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테니 안심하도록. 끝나고 따로 이야기 나누지. 역시 카피타노는 자리를 가릴 줄 안다니까. 예의라곤 모르는 어느 말석과 다르게 말이야. 너희 입만 열면 내 트집부터 잡는 것 좀 그만하지. 아니면 오늘 서열 8위 자리를 내놓을 생각인가? 너 따위한테? 싸울 거면 나가서 싸워. 여기서 차점 말고 다른 걸 치우고 싶진 않으니까. 이해가 안 가. 그저 조용한 오후를 보내려 했을 뿐인데 왜 하나둘씩 이 티타임이 끼어들었던 거지? 그러다 또 아무 말 없이 떠나가 버리고. 맞아. 진짜 짜증난다니까. 안 그래? 오인단에 있는 동안 너랑 아렐레키노 그리고 로잘린과 같이 보냈던 시간이 제일 행복했어.
있어, 산드로네. 가지마, 콜롬비나. 그때 왜 이렇게 말하지 못했을까? 이렇게 말했더라면 결말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 애는 여기 남을 수 없었어. 그때의 콜롬비나한테 남는 건 곧 소멸을 의미했으니까. 그래, 네 말이 맞아. 아마 그게 네가 나를 오류라고 부르는 이유겠지. 네가 논리와 이성으로 결정을 내릴 때마다 네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내 목소리가 널 괴롭혔을 테니까. 왜 붙잡지 않았어? 얻기 위해 애쓰는 게 더 괴로운 걸까? 아니면 얻었다가 다시 잃는 게 더 괴로운 걸까? 정말 불공평하지 않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은 언제나 하나둘씩 우리 곁을 떠나버리잖아. 그런데도 넌 항상 내 목소리를 가슴 깊숙이 눌러 담고 못 들은 척했지. 무언가를 얻고 싶을 때도 울고 싶을 때도 말이야. 마지막으로 플로니아, 알랭의 또 다른 유산이자 우리에게 남아있던 마지막 가족. 이젠 그것마저 우리 곁을 떠났어. 고쳐보려고 했지만 알랭의 말대로 그건 단 하나뿐이고 복제할 수 없는 존재더라. 과거와의 연결고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생각 안 들어? 우리에게 남겨진 것들이 조금씩 우리 곁을 떠나고 있잖아. 정말 그런지도 모르지. 하지만 삶은 끊임없는 상실과 이별의 연속이야. 우린 그 안에서 세상과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또다시 새로운 무언가를 얻게 되지. 여전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결론이군. 넌 어떻게 생각하는데? 가끔은 이런 생각까지 들어.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일수록 이 세상이 더 빨리 빼앗아가는 것 같다고. 웃긴 생각이지? 하지만 어쩌겠어. 이게 지금까지의 삶이 나에게 안겨준 느낌인걸. 어차피 잃을 거라면 왜 얻으려고 애써야 하지? 차라리 아무것도 얻지 않는 편이나 전부 사라져버리는 게 낫다고. 참, 너 별의 세기를 얻었지? 그게 나의 이 암울한 소원 때문에 생겨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래, 물론 아니겠지. 하지만 이게 내 솔직한 심정이야. 그러니까 네가 날 오류라고 부르는 걸 테고. 자, 어서 네가 하려던 일을 해. 이번에 날 찾아온 건 결국 나라는 오류를 처리하기 위해서잖아? 맞아. 어쩔 셈이야? 지금까지처럼 날 계속 여기에 가둬둘 건가? 아니면 알고리즘의 오류를 고치듯 날 없애버리려나? 오히려 그게 해방일지도 모르겠네. 뭐가 됐든 난 이제 더 이상 상실의 고통을 느끼고 싶지 않아. 와, 난 준비됐어. 왜 소중한 것들은 다 우리를 떠나버리는 거야? 안타깝지만 인생이 원래 그런 거야. 내 소원은 알아. 늘 알고 있었어. 우린 애초에 하나니까.
난 괜찮아. 울고 싶으면 울어도 돼. 뭐? 장난해? 너희한테 위로받을 정도로 약하지 않거든? 봤다시피 내 감정이 형상화된 거야. 핵심 알고리즘 안에 있는 감정적인 면이지. 내 감정 모듈은 꽤 완성도가 높아. 알랭도 그렇게 말했었지. 하지만 난 줄곧 그 애의 목소리를 외면해 왔던 것 같아. 아마도 그렇게 생각해보면 배에 있는 수족관이랑 똑같네. 수족관? 예전에 난 언젠가 내 것이 아니게 된다는 걸 깨닫는 순간 거기에 더 이상 마음을 쏟지 않았어. 결국 수조 안의 물고기들은 하나둘 떠나버렸고 수족관은 점점 황량해졌지. 정말 우습다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 너와 같은 생각인 사람도 많아. 그리고 그건 네가 가진 것들을 그만큼 소중히 여긴다는 뜻이잖아. 지금? 글쎄, 너희가 꾸민 수족관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무척 아름답다고 생각했어. 네 말대로 추구하는 과정은 반드시 무언가를 남겨. 그건 유일하고 대체할 수 없는 우리가 마음속에 기록하고 싶어지는 것들이지. 멋진 감상이네. 더 중요한 건 난 이미 한 번 죽은 거나 다름없다는 거야. 이 두 번째 삶의 기회를 제대로 누리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바보짓이지. 맞아. 아까 네가 그러니까 내면에 네가 소원이 있다고 한 것 같았는데 그 소원이 뭐야? 내가 그런 거에 대답해 줄 것 같아? 남한테 말할 생각 없거든? 내가 감정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뭐든 다 털어놓을 만큼 감정적으로 변한 건 아니야. 그래도 그래. 첫걸음은 내디뎌야겠지. 우선은 엉망이 된 내 수조를 청소하는 것부터 시작할까? 배로 돌아가자. 그 대샤먼한테 볼 일이 있어. 정처 없는 영혼? 원념? 맞아. 네가 에피클래스 오페라 하우스 근처에서 잠을 설친 것도 그것 때문일 거야. 루키나 분수는 폰타인의 물줄기가 모이는 곳이라 물에 깃든 감정들이 거기서 교차하거든. 잠깐만. 정말 영혼 같은 존재가 있었다면 잠자리가 불편한 정도로 끝났을 리가 없어. 그들의 목소리까지 들렸어야 한다고. 네 능력이라면 물론 그렇겠지. 문제는 그것들이 더 이상 온전한 영혼이 아니라는 거야. 아까 그렇게 변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했지? 무슨 절단이었는데. 영혼 절단. 수선화 십자 결사의 르네가 연구한 기술이지. 간단히 말하면 폰타인의 멸망이라는 운명을 알게 된 르네는 세계를 구하기 위해 영혼의 영속을 쫓았어. 영혼 절단은 그 연구의 첫 단계였지. 하지만 당시 그의 사상한 이론은 완벽하지 않았어. 연구 도중의 실패로 인해 그의 형체는 소멸해버렸지. 수선화 십자의 또 다른 멤버인 야코브는 르네의 이상을 잊고 그의 형체를 복원하기 위해 자신을 방해하는 자들을 실험체로 삼았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영혼을 절단했다는 거야? 르네가 다시 깨어난 뒤에도 그들은 세계를 구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했어. 그 후 절단된 영혼들은 전부 르네의 의식 속으로 융합됐지. 너희가 폰타인을 구한 후, 즉 폰타인 사람들을 진정한 인간으로 만든 후엔 그 영혼들도 지맥으로 돌아갔어. 하지만 르네가 깨어나기 전에 절단됐던 영혼들은 돌아갈 곳을 잃고
폰타인의 물속을 떠도는 유령이 되어버린 거야. 세상 밖에 떨어진 불행한 존재 같네. 짐에게도 운명에도 받아들여지지 않다니. 그래서 내가 제대로 감지하지 못한 거구나. 아마 오랜 시간에 걸쳐 다른 것들과 융합되고 마음속의 원한이 사악한 것을 끌어들이면서 서서히 오염된 집합체로 변했겠지. 게다가 이런 질적 변화는 최근에야 일어났을 거야. 그렇지 않았다면 폰타인의 최고 심판관이 진작에 눈치챘을 테니까. 아니, 이미 눈치챘을 거야. 아니면 그림자 수사청의 멜리진들을 수중순찰에 보냈을 리가 없지. 어쩐지 뭐 좀 건져볼까 하면 자꾸 경찰관이랑 마주치더라니. 그럼 아예 느비에트를 찾아가서 이 일을 같이 해결하면 어때? 아니, 그러지 마. 왜? 아직 스네즈나야에 내 생존을 알리진 않았지만 난 아직 우인단을 떠날 생각이 없어. 그 사람한테 알렸다간 외교적으로 귀찮아져.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정도 문제는 나 혼자서도 가뿐히 해결할 수 있어. 굳이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서 일을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지. 지금 내게 필요한 건 시틀라리한테 부탁해서 그 오염 집합체의 위치를 찾아내는 것뿐이야. 가능할까? 식은 죽 먹기지. 이건 내 전문 분야라고. 프런트 보는 일보다 훨씬 자신 있어. 영혼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야? 복잡한 것들이 얽혀있는 게 듣기만 해도 예산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괜찮아.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이번 일에 딱 맞는 해결책이 있거든. 그렇게까지 자신 있다면 일단 네 말대로 해보자. 근데 궁금한 게 있어. 왜 갑자기 폰타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거야? 넌 르네나 그 사람들이랑 아무 관계도 없잖아. 맞아. 난 이 일이랑 상관없지. 수선화 십자 사람들에 대해 별로 알고 싶지도 않아. 근데 알랭이 말년에 그랬어. 친구가 가장 필요로 할 때 도와주지 못한 게 후회된다고. 그때 기계 연구에만 몰두하느라 마리안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도 많이 미안해했지. 알랭이 아직 살아있다면 나와 같은 선택을 했을 거야. 친구가 남긴 골칫거리를 욕하면서도 결국 어떻게든 도와줬겠지. 친구 사이엔 원망이나 후회를 남기지 않는 게 좋아. 난 그저 그 사람의 소원을 대신 이뤄주는 것뿐이야. 너 확실히 좀 달라진 것 같네. 시끄러워. 예전이랑 똑같을 거면 아까 그 짓거리를 왜 했게? 일단 과거가 남긴 더러움부터 긁어내는 거지. 수저? 이건 또 무슨 기호야? 짜증나. 방금 어디 다녀온 거지? 왜 자기들끼리만 아는 나무 같은 걸 주고받는 거냐고. 그럼 시틀라리, 위치 찾는 건 부탁할게. 알겠어. 할머니 파이팅! 너 지금 당장 드보르 호텔로 나랑 술 마시러 가! 왜? 지금 그걸 질문이라고 해? 기요팅, 위치는 내일 아침에 바로 알려줄게. 일단 지금은 한 잔 해야 기운이 나겠어. 편한 대로 해. 따라와. 오늘 제대로 따져주겠어. 응?